안녕하십니까? 저희는 7박 8일 총 크루즈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즐겼던 7박 8일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3월에 즐겼던 크루즈 영상이 다 업로드가 되었어요. 가서 커피나 따와. 네, 커피 타올게요.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즐겼던 크루즈 영상이 이제 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담으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지내면서 이제 크루즈 생활이랑 섬 투어를 다 담다 보니까는 좀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욕심이 한몫했어요. 아니, 영상을 내려와서 보는데 버릴 게 없는 거야, 버릴 게. 그 느낌 아실까요? 단 하루도 잊고 싶지 않은 그 느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편집해가지고 다 살려서 올리자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크루즈 타가지고 일만 하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눈 뜰 때 카메라 켜고 눈 감을 때 카메라 끄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지냈고요. 그냥 저희의 제 3의 눈이었달까? 내려와가지고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이 하나하나 다 담겨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촬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크루즈를 타고 내려와서 지금의 이 설레임과 생생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한 4일 정도 머물면서 정리도 하고 촬영도 하고 다 끝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 여행이랑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거랑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저희는 다른 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크루즈 영상이 업로드가 막 되고 있었는데 크루즈 영상을 보신 분들의 궁금함이 막 생기시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엄청 많이 왔어요. 되게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총정리 영상을 찍으면서 요 정도면 궁금증이 풀리겠지 하고 나름의 정리를 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 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찍자, 전면 수정한다, 아예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또 여행을 아주 잘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총정리에 집중을 해서 크루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총 금액이랑 예약 방법, 그리고 체크인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생활을 하는데 이용 방법,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7박 8일에 그리스 에게 코스를 이용했고요.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테살로니키, 터키의 쿠사다시, 크레타 섬의 헤라클리온 항구, 미코노스, 밀로스, 산토리니 이렇게 6개를 돌고 마지막에 아테네에서 내리는 셀레스티얼 전이라는 크루즈 회사의 선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크루즈도 회사마다 옵션이랑 기간, 뭐 가격 같은 게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저희는 저희가 이용했던 셀레스티얼 전이라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회사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금액. 금액은 2인 기준으로 1,438달러, 약 19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포함 사항으로 룸이랑 머무는 동안의 삼시세끼, 그리고 식사 시간에 한해서 음료와 주류가 무제한이었고요. 수영장이랑 헬스장, 매일 저녁 진행되는 공연들, 뭐 그런 것들, 각종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고, 팁과 항구 요금, 그리고 80불의 투어 바우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금액은 룸 타입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로 나뉘어요. 저희가 이용했던 크루즈의 룸 타입에는 창문이 없는 내부룸, 오션뷰, 발코니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고요. 이 오션뷰에서는 창문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전망을 가리는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층이 몇 층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금액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오션뷰인 XB 타입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크루즈도 당연하게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포함되는 옵션이랑 금액도 엄청 달라요. 룸 타입과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고 이것 또한 자본주의의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옵션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이면 그냥 저희처럼 가장 기본의 룸만 선택해서 즐기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런저런 타이밍의 실패로 선박회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결제 링크를 받아서 결제를 했습니다. 크루즈만 모아놓은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곳이랑 이제 공식 홈페이지랑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 크루즈만 모아놓은 사이트를 확인하실 때는 꼭 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딱 결제까지 갔는데 갑자기 팁 얼마 해가지고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루즈 금액 195만 원에 이제 기항지에서 내릴 때마다 뭐 자잘하게 쓴 돈까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7박 8일 동안 21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체크인 이후의 크루즈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배는 아테네 피레우스 항에서 5시 출발이었어요. 근데 보딩은 12시부터 시작이었어. 근데 대부분의 숙소가 11시면 체크아웃이니까 체크아웃하고 이동해서 갔는데 저희가 그래도 좀 빨리 온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빨리 온 사람들 엄청 많았어.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같이 줄 서서 척척척척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곳의 체크인과 마찬가지로 여권을 주면 됩니다. 여권이랑 내 신용카드를 주면 이제 보딩 카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카드가 이 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방키도 되고 기항지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체킹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음료나 주류를 먹을 때 이 카드로 개수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는 내 실제 카드는 필요 없어. 그냥 요거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찜질방처럼. 이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잃어버려도 재발급은 해줍니다. 대신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행기처럼 수화물을 보내요. 수화물은 2시간 이내에 방문 앞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가방을 보냈고 중요한 것들은 작은 가방에 챙겨서 저희가 직접 룸으로 들고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길 따라서 들어가면 체크인을 하는 거고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즐기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점심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방으로 들어가면 선상신문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 이게 매일매일 밤마다 방문 밑으로 이렇게 배달이 돼요. 여기에는 날씨부터 이동 경로, 출발 도착 시간, 뭐 오늘에 진행되는 공연 안내, 식당이랑 부대 시설들의 이용 시간들 뭐 이런 거 전부 나와 있어요. 근데 레스토랑이 기항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30분에서 1시간씩 달라지니까는 이 신문을 체크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 저희 배는 기본적으로 2곳의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11층은 뷔페식, 7층은 아침은 뷔페식인데 점심 저녁은 코스 요리. 근데 7층 레스토랑에서는 저녁 식사 때 좀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드레스나 정장 이런 걸 입는 건 아니고 반바지, 슬리퍼, 민소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뭐 가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뷔페는 상관없어요. 맨발로 다니셔도 되고 수영복 입고 가셔도 돼.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7층은 음식 하나, 음료 하나 다 서브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 좀 있다. 그렇지만 좀 낯설기도 하다. 대접을 안 받아봐가지고. 코스도 매일매일 요리가 달라져서 고르는 재미가 있고 양이 적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코스로 한 3-4가지가 쑥쑥 나오니까는 딱 배가 부르게 적당하더라고. 그리고 11층 뷔페는 매 끼니마다 샐러드 같은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는 계속 메뉴가 바뀌어요. 그리고 특히 저녁에는 고기, 해산물, 뭐 그리스식, 프렌치식 이런 식으로 약간 컨셉이 또 다르게 바뀌어서 여기서도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뷔페에서도 음료를 서버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11층은 좀 크다 보니까는 서버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담당해야 돼서 조금 더딜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챙겨주니까 편합니다. 레스토랑은 한 끼 먹을 때 2곳 다 가셔도 되고 그냥 한 곳에만 먹으셔도 되고 그냥 편안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한해서 음료랑 주류는 무제한입니다. 음료라 하면 뭐 탄산음료, 주스, 뭐 티 이런 거 있고 와인 3종, 레드, 화이트, 로제 그리고 생맥주 이렇게까지 해서 무제한이에요. 근데 오히려 무제한이니까 술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막 그렇게 많이 안 먹게 돼요. 어차피 또 이따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시만 가지고 와도 배불러서 못 먹고 술도 뭐 한두 잔? 두세 잔? 먹으면 끝이야. 그냥 취해.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적당하게 잘 즐겼다. 그리고 부대 시설은 수영장이랑 짐은 뭐 따로 카드를 찍거나 뭐 체크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몇 번이고 오가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농구공이나 탁구, 테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필요한 용품은 리셉션을 가면 다 빌려줍니다. 무료로. 그거 대여해서 또 즐기시면 되고 또 다른 부대 시설로는 매일 저녁에 메인홀에서 다양한 공연을 해요. 저희는 그런 걸 보는 거에 대한 흥미가 크게 있지 않아가지고 한 번 봤어. 아크로바틱 서커스 같은 공연하는 건데 그것도 중간에 돌아왔어요. 저희 성향이 좀 이런 거고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옷 예쁘게 꾸며 입고 거기 앉아가지고 와인 한잔 마시면서 막 그런 공연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또 댄스를 배우는 공간도 있고 어느 날은 쿠킹 클래스도 하고 어느 날은 막 퀴즈 게임도 하고 농구나 테니스 토너먼트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항제에 도착해서 밖을 나가지 않아도 크루즈 안에서만도 할 게 진짜 넘치고 넘칩니다. 진짜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기항제 관련해서는 도착하면 안내방송이 나와요. 투어 신청을 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투어를 가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근데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면 돼요. 보딩 마감이 몇 시다라는 안내판이 입구에 붙어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되게 자유롭다. 그리고 청소를 진짜 잘해줍니다. 잠깐 운동만 하고 갔다 와도 방이 깨끗해져 있고 밥 먹으러 갔다 와도 방이 깨끗해져 있고 하루에 한 2-3번씩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진짜 깨끗해. 너무 깨끗하게 해주니까는 좀 미안해서 오히려 내가 방을 못 더럽히겠는 그런 느낌? 이런 걸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는 진짜
끝장나게 잘해줍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크루즈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자본주의니까 이제 추가 옵션 사항이 있죠. 첫 번째로 음료 패키지. 배 안에 바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되게 많아. 근데 식사 시간에 제공되는 음료나 주류 외에 이제 칵테일 같은 거 무제한으로 먹는다거나 위스키나 와인을 먹는다거나 하는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따로 돈 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이파이. 요거 중요하죠. 배가 떠다닐 땐 비행기처럼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돈을 내고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기간당, 디바이스당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도착하면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심으로 핸드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심이 터지는 육지에 도착을 해도 화장실 안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고. 저희가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들이 알려준 팁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인터넷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급하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서 배 위에서라도 위로 올라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개 식당 외에도 식당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스테이크 파는 것도 있고 뭐 아시아 요리였나 일본 요리였나 뭐 그런 요리를 파는 식당도 있고 랍스터 파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추가 요금이 있어요. 그 다음은 세탁. 배에서도 세탁됩니다. 당연히 돼요. 물론 유료죠. 호텔에서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품목 리스트에다가 체크해가지고 보내는 거. 옷 종류마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어느 날은 이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쇼핑백 한가득 채우면 30유로 뭐 이런 이벤트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셔츠를 하나 맡겼었고 1.8유로. 근데 저희가 배 위에서 운동을 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운동복을 계속 맡길 순 없잖아. 그래서 운동복 같은 경우는 손빨래를 해서 화장실에 걸어뒀습니다. 속옷이나 양말이나 기능성 옷 같은 거는 조금 세제 요만한 거 가져가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말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빨래줄 딱 이렇게 있어. 다음으로는 각 기항지에서의 투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약할 때 주는 $80 바우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바우치를 사용하려면 출발 전에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기본 요금이 1인에 $100다 하면 이제 $80를 제외하고 $20만 내면 투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은 기항지에 도착했을 때 모여서 가장 먼저 내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투어 버스를 타고 이제 슝 떠납니다. 저희도 크루즈가 끝나고 도착하는 날 아테네에서 고린트 운하 투어를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아테네 도착하기 이틀 전쯤에 취소가 됐어. 사람이 없다고. 대부분 크루즈가 끝나면 이제 다음 일정을 떠나지 그 크루즈와 같이 투어를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아테네에서 고린트 운하를 그냥 뚜벅이로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완전 이득이다 이거 너무 짱이다 했는데 이건 취소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투어는 웬만하면 섬에서 지낼 때 투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처럼 프로그램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큰 섬들은 우리끼리 돌아보는 데 한계가 있어. 특히 크레타, 미코노스, 밀로스, 산토리니 여기에서의 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디든 되게 많은 인원들이 투어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일매일 다른 곳을 가니까 계획을 세워서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다 할 때는 투어를 이용하는 게 진짜 짱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가이드는 영어입니다. 혹시나 신청했는데 저희처럼 투어가 취소된다 하면은 카드 취소되는데 한 3주 정도 걸려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저희가 산토리니에서 저희끼리 둘이 투어를 하면서 비디오 가이드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산토리니를 가신다 하면은 그냥 그 비디오 가이드를 가지고 투어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게 뭐가 좋았냐면 영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제 사진 스팟들을 안내해주니까 그냥 영상 보면서 여기가 여기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 근데 제가 봤던 비디오 가이드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코로나도 전에 만들어진 가이드였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 주요 랜드마크의 위치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는데 간판이 이게 아닌데 이 건물색이 이게 아닌데 하는 것들은 조금 있기는 했었어. 이거 참고해서 알아보셔가지고 다니면 저렴하니까 저는 19,800원을 내고 다녔었거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선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리기 전날 밤 12시까지 짐을 싸서 문 앞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선하고 나면 배 바깥에 짐들이 막 모아져 있는 곳이 있어. 그래서 중요한 짐들은 작은 가방에다 빼놓고 정리를 해서 큰 가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 안에서 유료 결제한 것들을 정산을 하고 내려야 돼요. 이제 전날 영수증이 방 앞으로 배달이 되거든. 카드를 어차피 등록했으니까 이걸로 결제가 되는 거 아닐까? 결제 되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어. 그래서 아침에 내리는 날에도 조식을 주거든요. 조식 먹고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울리더니 막 방번호를 몇 개를 불러. 근데 거기에 우리 방번호가 있는 거야. 뭐지? 우리 왜 부르지? 하고 갔는데 결제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결제하고 조금 늦게 내렸습니다. 미리미리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는 날에도 아침 줘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픈을 해요. 8시에 아테네 도착 예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먹고 잘 내리면 돼요. 그래서 안내방송이 나오면 몇 층 몇 층 나오세요. 몇 층 몇 층 나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안내방송에 따라서 천천히 가서 내리면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앉아서 같이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팁이 2가지가 있어. 멀미약을 사야죠. 멀미약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크고 아파트 같다고 해도 배는 배니까는 이제 바다 위에서 조금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흔들릴 수가 있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갖고 있는 게. 그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2번째로는 물입니다. 물이 있죠. 식당에도 있고 방에도 있는데 방에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근데 육지보다 훨씬 비싸. 그리고 식당에 있는 거는 써 있어요. 물 떠가지 말라고. 그냥 식사 시간에 한해서만 드셔라라고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다 떠가. 크루즈의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있던 거를 또 가지고 나가서 뭔가 상해서 막 이렇게 배탈이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는 바깥으로 반출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사 먹었어요. 기항제에 내릴 때마다 물 사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더 편하지 않나? 마음이 편하지, 애초에 내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물이랑 멀미약을 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루즈를 타면서 처음 경험하고 신기하고 뭐 새롭고 이런 것도 많았지만 일단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핸드폰이랑 인터넷을 끼고 살았는가를 다시금 깨달았고 핸드폰이 안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각성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컨트롤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죠? 다시 까먹고 눈만 뜨면 또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있어. 오늘 이 영상을 찍으니까 다시 각성해가지고 좀 자제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땠어? 그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외쳤는 입장으로서 한번 말해봐. 지금도 하고 싶지. 그 말은 즉 크루즈를 타고 싶다 이건가? 아니,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못하니까 그러면 크루즈를 또 타자 이 말인 건가?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는 건데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어렵다. 왜냐, 내가 필요로 하는 행동을 하려면 다 인터넷이 필요해. 우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인데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는 건 뷔페에 가서 건강한 음식만 먹어라. 그럴 수 없어. 나는 자신 있게 말할게. 그럴 수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꾸준히 해보고 싶다. 그래. 일단 맛을 알았으니까 그게 좋다라는 걸 알았으니까는 언제든지 계속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잘하고 있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활용을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역시나 크루즈는 말해 뭐해 였습니다. 진짜 1도 후회 안 해요. 난 진짜 200% 한 5000% 만족해. 진짜 너무너무 만족해. 사실 저희한테 일주일에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좀 장기 여행을 할 친구들이어서 몰빵이 안 된단 말이야. 몰빵하면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금액보다 더한 값어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어. 엄청 넓은 세상을 경험했어요. 이게 크루즈에도 진짜 다양한 사람이 온단 말이야. 국적도 국적이고 연령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 여기가 또 하나의 세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세상은 아직 넓다. 할 일이 많다. 성공을 해서 부모님을 꼭 데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가면 편하게 여행할 것 같아. 그치.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크루즈 총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진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를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를 지나서 동남아에 와 있고요. 동남아에서의 여행을 또 길게 이어갈 예정이에요. 혹시 동남아에 추천하고 싶은 곳이나 여행으로 좀 대리만족하고 싶다 하시는 곳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곳들 여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난 아직도 이 말이 이렇게 창피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feel alive in the light track.